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더워진 관계로 이제 에어컨을 틀었거든요. 근데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 같은 환절기. 의외로 또 오늘 저녁부터 또 비가 또 밑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하니까, 올라온다고 하니까 날씨들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할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송배전공학이라고 해서 송전공학이 1장부터 9장입니다. 그 다음에 10장이 보계전공학입니다 라고 따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따로. 그리고 11장이 변전공학입니다. 따로 드렸고요. 12장에서 14장이 배전공학입니다. 이걸 하나로 제가 따로 했다는 얘기죠. 왜? 어렵기 때문에. 보호공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는 부분이, 왜 여기서는 송전선에 대한 보호도 하고 변전선에 대한 보호도 하고 그다음 배전에 대한 보호도 하고 이 뒤에 있는 발전에 대한 보호도 하고 여러 가지가 다 집약이 돼 있거든요. 한 장밖에는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이 내용을 안다라는 건 모든 걸 다 알았을 때 이게 되는 겁니다. 보호 계정들을 한다는 건요, 기본적인 계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면 고장전류 계산을 해야지 보호 계정기 정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여기 있는 내용들을 알아야지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어려운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아까 얘기했던 그런 키워드들 위주로 자꾸 하시다 보면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림 많이 보고 자꾸 하고 자꾸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게 한 1년 어떻게 하든 간에. 전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되는 순간부터 요거는 이런, 그러니까 안다기보다는 요 정도 하면 돼. 아니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 기술사가 필요한 거지, 자격증이 필요한 거지, 박사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요 정도까지만 하면 돼. 그럼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쓸 수만 있으면 돼. 쓸 수 있게끔 그 정도까지만 이해만 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물론 이제 더 이해를 하고 원리적으로 이제 조금씩 더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해를 더 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 안다고 해서 써먹을 일이 있을까요? 답안지만 쓰면 되죠. 그거를 설명하고 이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채점자들도 잘 모르시고요, 면접관들도 잘 모르십니다. 뭐 일반적인 보호공학 내용은 아는데 뭐 반성전류 차등 계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러면 아까처럼 그런 정도만 얘기 설명하면 되지, 그 이상은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아까 뭐 모선 임피던스, 로 임피던스, 하이 임피던스 이거 알 것 같죠? 이거 실무 안 해본 사람 절대 모릅니다. 그 장단점이 뭔지 이런 것들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 같은 건 제가 만약 된다면 그런 문제 한번 딱 내면은 난리 나죠. 아마 거의 손도 못 댈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다 보면은 좀 상위 레벨이 있고 중간 레벨이 있고 하이 레벨이 있는데 다 보면 중간 레벨 거를 다 냅니다. 근데 중간 레벨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연도 문제를 보시다 보면은 옛날에 나왔던 거 이거 나 쓸 것 같은데 문제를 보면 어렵진 않거든. 근데 답이 안 써진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문제답 바로 나올 수 있게끔 뭔가 계속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마인드맵 해가지고 어느 상태든 간에 뭔가 기본적인 목차는 나와줄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안 느끼는데, 분명히 듣긴 들었거든요. 이거 송전선 보호 방식 들어봤는데 써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손에서 목차가 안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안 넘어가죠. 목차만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잖아요. 키워드가 1단계, 그 다음에 키워드를 통해서 뭔가 목차가 나오는 게 2단계, 그럼 거기다 살을 붙이는 게 3단계거든요. 근데 1단계부터 제가 자꾸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되면은 2단계가 되고요. 2단계가 되다 보면은 3단계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1, 2단계만 되면요, 그 다음부터 3단계는 어느 순간인가 가 있습니다. 처음에 1, 2단계까지 가는 데가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아까 보시면 뭐 어떤 상태든 간에 애우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와서 무식하게 애우는 거죠. 무식하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까처럼 뭐 여러 가지 뭐 키워드들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필요 없죠. 사실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근데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걸 어디 가서 얘기하면 미친 사람 소리 듣습니다. 뭐 맨날 이상하게 중얼거리고 다닌다고 그러고.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하루에 조금씩 애워주시면은 그게 언젠가는 큰 효과를 봅니다. 자, 이제부터 다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더 힘을 내셔가지고, 날씨도 덥고 하니까 많이 힘드실 텐데, 자, 요건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CT 2차 개방시 현상, 등가회로 벡터도. 아, 등가회로를 그려야 되는구나. 벡터도를 그려야 되는구나. 뭔가 있을 때 등가회로 벡터도는 기본 적입니다. 정기적인 현상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벡타도로 설명을 한다고요. 그럼 벡타도를 설명하려면 그 벡타가 나온 근거가 뭐냐? 등가회로에 있는 상황을 가지고 그대로 그리면 되거든요. 이 등가회로하고 벡터도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제 5장의 송전 특성에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나오면 등가회로 벡터도 그냥 당연히 나오죠. 고장전류 계산도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림 하나 나오죠. 뭔가 그림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뭐 기질량이 뭐고 미질량이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고장 조건에서 내용들을 유추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들 많이 하시다 보면 아까처럼 순서적으로 오전에 설명드렸죠. 순서적으로 해가지고 1, 2, 3, 4 고대 발전에 거기에 뭐 대칭분을 전압을 먼저 할 건지 전류부터 먼저 할 건지 그 다음 발전기 기본식 들어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플러스를 할 건지 마이너스를 할 건지 뭐부터 계산할 건지 이런 거 한 번만 해보시고 흐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흐름만 알면 그 다음부터 넘어가는 건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이 흐름이 생각이 안 나죠? 그럼 나중에 시험장 가서 막힙니다. 분명히 막힙니다. 아는 내용인데 고대 발전에 대칭분에서 했는데 대칭분에서 전류를 가지고 넣었는데 그다음 아까처럼 발전기 기본식을 넣어야 되는데 갑자기 뭐를 넣어야 되는지 순서를 잘 모르면 하나에서 막히면 그 다음에 안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나는 어떻게 쓰겠다. 요걸 한번 써보시라는 얘기죠. 지금 CT 2차체 개방식에서 CT 역할이 뭐냐 이거죠. 그 CT 역할이 이거기 때문에 CT에서 뭔가 받아가지고 2차적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변류기 부분은 그렇게 작동을 하는데 이거를 개방을 하면은 뭔가를 받은 걸 2차 쪽으로 전달해 주는데 전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달이 안 되니까 뭔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뭔가 들어왔으면 뭔가 남아야 되겠죠? 전달 안 되는 게 다른 데로 전달이 되겠죠? 그게 어디로 해야 되냐 이거죠? 여자회로로 전달이 된다 이거죠. 여자회로로 전달이 되면서 여자회로 쪽에 아까처럼 전류하고 전압의 반비례 부분에 대해서 전류가 안 흐르니까 이쪽에는 또 전압이 안 흐르겠죠. 그러면 그 전압 0분의 큰 크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큰 무한대의 전압이 거기에 과전압으로 인가가 되면서 소선이 되더라. 이런 컨셉입니다. 지금 흐름은. 그걸 이렇게 많이 써놨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문제가 나면 나는 변류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변류기 부분을 받아서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지는 부분이 제대로 안 넘겨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에너지가 그러면 등가회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 에너지가 어떻게 생기냐 이거죠. 그럼 여자회로 부분에 있는 I하고 IM 쪽으로 해서 어떤 여자 전류가 생겨야 되는데 그 여자 전류 부분이 크게 인가가 되면서 전압이 생기는구나. 보호 계정이 뭐라고 아까처럼 뭔가 입력을 받는 부분에서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 그 외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탈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10장에 나왔거든요. 특성에 따라서. 그것들별로 해가지고 정의, 특성, 종류별로 해가지고 딱딱 써 나가는 겁니다. 그럼 전류형은 뭐가 있을까요? OCR, OCGR, 전압형은 UVR, OVR, 방향성은 67N, 방향성 과전류 계전기, 방향성 지락전류 계전기, 지락 가전류 계전기, 그 다음에 32 PQ 같은 방향, 전력 계전기, 이런 식으로. 거리 계전기, 21 계전기. 여기서 종류 하면 뭐라고요? 거리 계전기가 뭐라고요? 임피던스를 가지고 동작한다고요. 임피던스형. 임피던스는 뭐로 구분이 됐죠? 오음하고 리액턴스로 되어 있죠. Z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R 플러스 JX니까 Z 임피던스형이 있습니다. 거기는 R 오음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X 리액턴스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음을 거꾸로 한 모형이 있습니다. 모형의 옵셋 모형이 있습니다. 토마트형이 있습니다. 렌치형이 있습니다. 렉탱글레 타입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일이다 이거죠. 일단 5개부터 다 외우고 난 다음에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외우기 힘드니까 순서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외우기 쉽게. 그럼 자꾸 듣다 보면 이 순서대로 이걸 답안을 쓰면 되는구나. 그러면 오음형은 이렇게 그려진다. 리액턴스는 이렇게 해서 단거리형으로 된다. 모형은 그 다음에 거리 부분으로 보는 거고 옵셋은 그걸 옵셋을 줘가지고 후비보형으로 해가지고 3단계 후비보형으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임피던스형은 여기 가운데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특성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키워드로 순서를 맞춰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림을 이용해서, 이 그림을 보면은 얘가 어떤 특성들을 알아야 되냐는 거예요. X 같은 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거리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측정이 안 됐을 때, 엔드 조건으로, 그냥 일자로 돼 있으니까, 다른 건 이거나 동그라미인데, 보시면 렉탱귤러 같은 건 어떻게 되냐면은,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이게 사실은 뭐냐면 동그라미에다가 뭐 이걸 엔드 조건을 가지고 잘라버린 겁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건 아까처럼 뭐 임피던스는 중간 크기 정도, 그 다음에 리액턴스는 리단. 아까 뭐 지단 했는데 리단 애우셔도 되고, 아니면 단거리 쪽에 한다든가, 뭐 임중, 인중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애우셔도 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애워주시면 됩니다. 그림을 가지고 애워주시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 그림 특성이 있으니까 얘는 이런 특성을 가질 거야. 거꾸로 거기다 막 매칭을 해서. 왜? 결국은 그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림이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성전선 보호 방식 하면 과방 거피제가 나온다고요. 과방 거피제가 나왔나요? 과방 거피제 표준 통마가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말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거지. 1단계, 2단계까지 된대. 예. 1단계, 과방거피제, 표준통막에 2단계 했는데, 여기에다 이제 3단계를 써줘야 되는데, 3단계가 이제 어려워지죠. 모르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일단 2단계까지 나오면 이제 3단계가 쓰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다 그림입니다, 그림. 그림이니까 여기다 이제 못 써놓은 거죠, 이제. 뭔가 내용이 있다면 키워드를 썼을 텐데. 자, 변압기 보호 방식. 여기 딱 나왔죠. 정기적인 부분, 기계적인 부분. 일단 정기적인 부분부터 보면은, 정기적인 부분은 뭐예요? 비과라고요, 비과. 아까 비과. 근데 여기는 차동비가, 차비, 뭐였죠? 차동, 전류, 비율 차동 전류. 이거는, 주보는 이겁니다. 비율 차동 계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정의, 원리, 특성, 문제점, 대책. 요게 사실 키워드거든요. 정의, 원리, 특성, 문제점, 대책. 이런 식으로. 어떤 컨셉을 해서 모든 걸 다 써나가니까. 원인, 영향, 대책. 이건죠. 원인, 영향, 대책. 원인, 영향이 문제점이죠. 원인이 뭐냐 이거죠. 동작, 원리, 특성. 이게 원인이죠. 원리, 특성. 자, 여자 전류대에 대한 독책, 위상차에 대한 대책. 여고위로 외웠던 것도 있고, 여고위, 여자 전류 고조파, 위상차, 이렇게 외웠던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후비보호는, 단락사고, 지락사고는, 보니까 거의, 여기 보면 2단 거리죠? 방향지락이죠? 단락사고는 거리 계정기로 후비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압기나 발전기나 이런 것들도 후비보호는 거리 계정입니다. 거리 계정은 무조건 후비보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단계. 어디를 가든 간에 다. 왜? 거리를 해서 뒤에서 백업을 해주니까. 자, 3차는 과전류. 그러니까 주보가 비율차동이고, 그 다음에 2단계는 거리계정기고, 3차는 과전류다. 근데 이제 그냥 봤을 때는 뭐 거리계정기는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비율차동기가 주보고, 후비보호가 과전류 계정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거리를 쓸 정도가 되려면요, 이제 거리상으로는 2km가 넘어야지만 됩니다. 아니면 변압기 같은 건 한 500m 이내 정도. 500m면 꽤 먼 거리거든요. 어느 정도 임피던스 값이 나와야지만 정확하게 계산이 되니까 500m 정도. 거기까지는 뭐 87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기계적 보호장치 부충 방유건 유면계로 되어 있죠. 건선원 등의 발전기 보호 방식 하면 전개 가단 역발 속주 앞비. 근데 이제 자발적인 거, 돌발적인 거, 고장의 종류에 가지고 전개, 과단, 역발, 속주, 앞비 이렇게 나왔죠. 10개인데 여기는 11개가 있네요. 전압이 있고, 주파수가 있고, OVR 있고, 여기 이상전압도 있고, 여기 전압도 있고, 이게 좀 중복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냥 10개 정도만 써주셔도 됩니다. 뭐 10개 쓰면 많이 쓰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보통, 그러니까 뭔가 항목이 나왔을 때요, 최소 3개는 써주셔야 됩니다. 뭐에 3개, 뭐에 4개. 어떤 뭐 종류다 그러면 4개 써줘야 되고요. 뭐 영향이다 한 4개 써줘야 되고요. 대책이다 한 4개 써줘야 되고요. 이렇게 최소 3개 이상은 써줘야죠. 자, 유도장애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3개죠. 예? 자, 고조파에도. 네. 그러면은 정전 유도의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전력성 같은 예? 연가 대책. 예.
예. 그러면 정전 유도의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전력선과 영신선 간의 원인이요. 예. 원인은 정전 대리정전 영내 불평연동. 예. 자,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어떻게 쓸까 이제 헷갈려지는데, 정의하고 원인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얘기하신 건 전부 다 정의를 얘기했습니다. 정의. 그러니까 정의로 간단하게 써야 될 게 있고요. 원인으로 조금 내용을 부각시켜서 써야 될 게 있다는 얘기죠. 정의는 뭡니까?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정전 유도 현상에서 생기는 거 하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처럼 뭐라고 원인은 3가지 정도 써주셔야 된다고요. 그럼 뭡니까? 정상 상태에 무슨 원인이냐? 과도 상태에서 무슨 원인이냐? 아니면 사고 상태에서 무슨 원인이냐?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세히 보시면 정상 상태는 어쨌거나 그 불균형에서 생긴 거고, 그 과도 상태에서는 그 개폐기가 뭐 불균형하게 개폐돼가지고 일어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단선 사고 시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좀 더 써주시라는 얘기니까 처음에 그렇게 써주시고 밑에다 이렇게 한두 개씩 이렇게 쪼개서 나가는 그런 게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훈련에 의해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썼죠, 처음에. 처음에 답안지를 쓸 때 많이 부각을 시켜주면 됩니다. 채점자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종류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종류를 가지고 여기다 하나씩 써가지고 여기서 세부적으로 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론에서는 어떤 거를 얘기하겠다라고 딱 뿌려놓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본론에서 짝짝짝짝 써두고 그 다음 그거에 대해서 본론 이후에 결론에서 이걸 쓰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어떻게 대책을 해 나가야 되고 향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써나가는 것들. 그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책에 이렇게 다 순서적으로 나와 있었지,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하나만 단편적으로 딱 쓰시다 보면 안 되니까 이것저것 끌어다가 쓰는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가 딴 역발속잡이, 단위식, 비단위식도 헷갈립니다. 단위식하고 비단위식하고 차이는 차단기가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나중에 발전기 쪽에서는. 나중에 책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차단기가 있고 없고 차이라고.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아, 그러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왜? 쓰기만 하면 되니까 단위식, 비단위식에 대해서 쓰고 나중에 혹시 물어보면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차단기의 여부에 따라서 그냥 단위식, 비단위식으로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단기가 설치가 되느냐, 발전기가 있는데 발전기 앞에 차단기가 있느냐, 그럼 이렇게 구역이 지어진 거 차단기 없다, 그럼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고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볼 수 있냐, 단위가 아니라 전체를 다 봐야 되냐, 뭐 이런 그 컨셉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요쪽은 좀 됩니다. 요쪽은. 요 밑에는 좀. 단편적으로 하나씩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기자에 대한. 전기자 권선이 단락하고 지락이 생긴다면서요. 전기자니까 고정자죠. 고정자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단락 같은 건 아까 생기면은 뭔가 비교해서 그냥 비율차동 계정기라고 했네요. 여기도. 똑같이. 주보는 발전기도 비율차동 계정기를 하나보다. 근데 지락보는 땅으로 가는 건데 아까처럼 그 구성이 땅으로 가면은 어디로 볼 거냐, 이게 발전기 주위를. 차단기가 있는 여기까지만 볼 거냐, 차단기가 없으니까 저기까지 볼 것이냐. 그래서 단위식, 비단위식으로 나눠지면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락이니까 발전기의 중성점으로 지락줄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지락줄리가 들어오는데 그걸 지락줄리를 그냥 측정하느냐, 아니면 그걸 전압으로 바꿔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그래서 비단위식 같은 그 전류를 그냥 영상 전류를 받아서 동작을 하고, 단위식 같은 건 그 전류를 과전류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거를 과전류로 하거나 아니면 그 전류를 전압으로 바꿔가지고 영상 가전압으로 해서 동작을 하거나, 그렇게 쓴다는 얘기죠. 둘 다 공통점은 발전기의 중성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위식, 비단위식에 따라서 어떤 전류의 크기라든가 돌아다니는 범위들이 틀릴 거니까 얘가 받아들였을 때 감도 차이가 나겠죠. 감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바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로 같이 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자건선. 계자는 안에다 걸었죠. 그 다음에 그 두 가닥이라면서요. 두 가닥이니까. 자, 두 가닥은 뭐라고요? 직류라고요. 그러니까 직류 증축시 직류 부분을 봐가지고 보겠다. 아니면 브릿지라는 것도 사실 그 브릿지가 뭐냐면 육상 브릿지라고 하는 게 펄스입니다. 다이오드 6개 있는 겁니다. AC를 DC로 바꿔주기 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 변환 장치를 그냥 브릿지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뭐냐? DC 쪽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얘가 그 DC 쪽에 관련된 부분을 검출할 수 있는 DC 설비가 있어야지 지락을 검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냥.
자, 그럼 계좌가 상실이 됐다. 그러면 아예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니까 왜 안 나오느냐 이거죠. 그러면 여자기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쪽으로 안 나오겠죠. 아니면 이제 여자기 쪽에서 그 계좌를 만들 때 그 여자기의 전원이 A씨냐 D씨냐 또 틀려집니다. 아니면 영구자석이냐. 여자기가 뭐 계좌를 자화시킨다면서요. D씨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죠? 그럼 DC 자체로 만드는 게 있고요. 아니면 바깥에 외부 전원에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한다면 그 발전기를 돌리면 A씨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A씨를 다시 DC로 변환을 해가지고 그 DC를 여자기의 전원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영구자석, PMG를 이용해가지고 DC, 영구자석도 보니까 DC 아니니까 P극하고 N극이 있으니까 N극하고 NS극이 있으니까 어디는 뭐 PN, 어디는 NS 이렇게 쓰기도 하고 조금씩 틀리니까 보통 PN을 쓰면은 이제 DC를 PN으로 이렇게 많이 쓰고요. NS로 하면은 이건 자석의 NS니까 영구자석으로 이제 쓰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영구자석이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서 내용들을 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갈 때 내용들을 보시고 일단 전체적인 컨셉을 이렇게 흘러갑니다라고 하고 또 흘러갈 때 또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왜 기본적인 맥락이 안 되면 그 뒤에 거는 알아봐야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아니 기본적인 흐름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흐름을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다 살을 붙이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하는 거는 1단계 키워드부터 자꾸 만들어내는 부분을 일단 하는 겁니다. 그 키워드를 통해서 흐름을 자꾸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다음 2단계 제목이 나오게끔 합니다. 듣다 보니까 나오죠 지금. 한 1년 들으니까 나온다 이거죠. 뭔지는 잘 모르는데. 그럼 3단계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면서 3단계 내용을 여러분들 쓰실 수 있게끔 자꾸 만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3단계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1단계, 2단계는 됩니다. 요즘 뭐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손으로 빵 하니까 걔가 이렇게 눕더라고요. 그건 됩니다. 먹을 걸 주니까. 예? 막 시키니까 반복학습에 대해서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반복학습에서 됩니다. 상벌을 하게 이제 좀 지나면 상벌을 또 해죠. 10,000원짜리 묻어놓고 시작해서, 어차피 밥값이 있다. 그럼 밥 먹으면서 하는데,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밥 내서 시험 잘 보면 그거 가지고 다음 주에 밥 사는 거고, 예? 아니면은 제가 시험 점수를 매겨가지고, 5,000원을 돌려드립니다. 어차피 밥값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저녁을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때, 그걸 뭐 자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몰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왜? 실력 테스트도 할 거야. 그럼 그 시험 보는 날 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벌금을 이제 미리 돈을 먼저 걷어야죠. 그래서, 왜냐면, 이거는 돈을 내야지만 됩니다. 돈을. 제가 걷는 게 아니라 청무님이 걷어서 알아서 하셔야지만 됩니다. 저번에 얘기하실 때 제가 벌금 제일 많이 냈다고. 그래도 갑니다. 늦어도 갑니다. 못 가면 또 벌금 냅니다. 근데 일단 늦어도 갑니다. 어떻게든 갈 수 있으면. 가서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틀립니다. 왔다 갔다 시간 많이 뺏기죠. 근데 일단 가서 다른 사람들 하는 건 안 하는 걸 보고 나면 그런 게 되게 밑바탕에 대해서 옵니다. 왜냐면 한 주라도 안 하고 놓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조금씩 쌓여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게 탁 커집니다. 어느 순간에 진짜. 그 순간에 왔을 때 커지기 시작할 땐 그때는 집중적으로 키워주셔야지만 됩니다.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외부에서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 밖에서 얘기들 하시는데 그분들이 저기까지 오기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많은 부분이 올라왔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빠져나갈 사람은 빠져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들어오고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이 좀 덜 돼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파이널 반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들 생겨났죠. 그래서 딱 그분들 볼 때는 기본서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제는 낭비입니다. 본인이 연구반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근데 파이널 반으로 바로 가십시오. 저야 계속 데리고 있으면 진짜 돈 되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왜? 빠져줘야지. 여기서 뭔가 사람이 빠져줘야지 또 사람들이 나도 요 다음을 노리고 뭔가 갈 수 있구나 이게 되죠. 예? 그게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모르겠지만 가면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이야 이제 편하게 이렇게 듣고 있다가 가방만 들고 와서 얘기 하나보다. 근데 그 뒤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근데 힘들어지는 만큼 자기한테 남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추억거리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많은 도움을 받으시니까요. 갑자기 딴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발전기보를 제가 혼자 셀프 스터디를 했거든요. 발전기를 제가 세팅을 했으니까.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세팅을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막 이쪽 저쪽 자료를 가지고 막 찾아서 봤습니다. 아날로그도 보고 디지털도 보고. 근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어디에 이제 다른 사람이 해놨던 걸 보고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아 얘는 요 정도만 하면 되는구나.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놨더니 문제는 생기진 않더라고요. 사고 났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네, 세팅을 해놨는데 사고가 안 나서 동작을 안 했는지 그런 부분은 문제는 없더라고요. 대신 이제 어떤 기본적인 근거는 보고 만들었죠. 기존의 세팅 값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자료들도 보고 복합적으로 하나만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보고 어느 정도 요 정도면 되겠다라는 감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냥 했다가는 떨어집니다. 뭐든지. 자, 계좌상실 탈주시 대책이랬죠. 동기탈조입니다. 예? 계좌상실 동기탈조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혼돈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탈주하는 건 아까 것처럼 같이 움직이다가 바깥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랬죠. 근데 계좌상실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요. 계좌상실은 여기서 부하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럴까요? 동기탈조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예? 동계훈련 생각하시면 되죠. 동계훈련. 동기탈조는 위로 올라가고 계좌는 밑으로 내려간다. 그럼 계좌 부분은 어디로 가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2분의 1 XD. 여기 XD인가?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해서 이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계좌 상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좀 부하가 좀 컸을 때는, 부하가 좀 작았을 때는, 그냥 경부할 때, 중부할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중에 올 때도 이거 헷갈리면 여기 동계로 오시라는 얘기예요. 동계. 동기탈주는 위로 올라가는 거고 계좌상실은 밑으로 가는 거고 무식하게 외우는 거죠. 근데 동계 올림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떤 한 개의 그림에서 그걸 같이 나중에 결국은 따로따로 그리셔도 되거든요. 저런 것들은. 그림을 또 그리셔야 되니까. 그림을 많이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익숙해지시게 됩니다. 과여자. 여자가 많다. 그럼 이제 볼티지 4F로 돼 있는데, 뭐, 여자가 많다. 그러면 전압이 올라가겠죠. 전압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죠. 안에, 여자 회로에. 적정해줘야 되는데. 저여자라는 건, 낮춰주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높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저여자, 아까처럼 저여자로 운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뭔가 흡수를 할 때. 발전기 저여자 운전이 뭐라고요? 여자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발전기 작은 여자 현상처럼 얘를 작게 하면 밖에서 그 여자 부분이 부족한 거, 얘 내가 못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계좌에서 못 만들어줬으니까 밖에서 뭔가 땡겨와서 그 계좌에 의한 자석에서 부족한 부분은 자기가 땡겨와서 채워서 스스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쪽 계통에서 뭔가 이렇게 땡겨오고자 할 때 저여자로 운전하는 겁니다. 발전기 저여자 운전 막 이렇게 내용도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이렇게 됐구나. 그럼 그걸 알면 이제 발전기 저여자 부분이 여기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 외부에서 뭔가 흡수를 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거니까. 문제에 의해서 동작하기 위한 건 아니다. 달라코비보는 아까처럼 이제 전압에 따라서 이렇게 그 세팅값이 틀려진다고 했습니다. 전압 억제부 과전류 개전기라고 해서 50일 V를 씁니다. V를. 달라코비보는. 그래서 이 V가 전압에 대해서 억제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51C, 콘덴서 같은 거 51C라고도 씁니다. 콘덴서용으로 쓸 때. 51P, 1차 측에 쓸 때. 51S, 2차 측에 쓸 때. 별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붙여서 씁니다. 51G, 그라운드에 쓸 때. 이렇게. 32G, 67G라고 했죠. 이 G가 들어갔으니까 이 G가 OCGR의 G일까요? 발전기의 G일까요? 아니면 무효전력의 G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죠. 32G라고 안 하고 32Q라고 얘기하죠. 32G는 없습니다. 67G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32G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거. 46G? 46? 46? 뭐 G라고 붙일 수도 있죠. 그건 큰 의미 없습니다. 왜? 예. 역상 과전류로 해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G락 과전류로 봤을 땐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과속도 저속도가 숫자가 반대가 됩니다.
우리가 12, 14면 14가 과속도고 12가 저속도 같은데 반대라고요. 12가 과속도고 14가 저속도입니다. 여러분 좀 헷갈리실 텐데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요하지는 않은데 근데 알고 모르는 거는 이제 좀 차이가 나죠. 보통 이제 예? 과전압보 59, 저전압보 27. 거긴 숫자가 높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반대니까. 저주파수보 95. 95. 저주파수가 81로 나갔는데 주파수는 여기서 왜 95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95번부터는 사용자가 세팅할 수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즈로. 81은 주파수 계정이 예. 저주파이기 때문에 95로 간다는데. 아니 81에 H가 있고요. 81에 L이 있고 81에 R이 있습니다.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81U, 81O가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주파수에는 과주파수, 저주파수, 그 다음에 레이트 오브 체인지 해가지고 3종류가 있습니다. 81에. 근데 이제 95로 쓴 거는 95번부터는 사용자가 할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5로 하고 그냥 그 커스터마이징으로 95를 저주파수 보호로 그냥 여기다 세팅을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좀 다르게 쓰셔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죠. 81이 원래니까. 38, 49 이런 게 온도에 관련된 겁니다. 38하고 49가 용어들이. 이상전압에 대한 보호 있고요. 거리 개전 방식 다 가볼까요? 또 너무 요약을 해드리는데 왜? 이거는 더 요약을 해드리는 부분이 그냥 설명드려도 모르니까 차라리 요약을 몇 번씩 하더라도 눈에 이런 부분이 익숙해지게끔 만들어지는 게 그게 가장 지름길입니다. 보호계정기 공학은, 보호공학은. 어차피 모르거든요? 어차피 모르니까 최대한 많이 반복해서 많이 익숙해지고 그냥 그 많이 익숙해진 대로 그냥 통짜로 외워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모르시니까. 자. 거리 계정기는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을 가지고 판별하에 동작하는 계정기라고요. 개요에. 근데 계정기 설치점에서 거기에 빠졌죠, 저게. 동작 원리에서도 아까 그림을 가지고 이제 R은 I분의 V 해가지고 PTV분의 CTV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거리 계정기 종류. 저기는 막 되는데 리액턴스는 단거리라면서요. 모형은 장거리라면서요. 임피던스는 중거리라면서요. 옵셋은 아까 후뷰보형이라면서요. 오명은 일정치 이하에 동작한다고 되어 있고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볼까요?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고요? 먼저 임피던스형 계정기. 임피던스형 계정기. 임피던스는 뭐하고? 오음하고 ZX. 오음형하고 리액턴스형 있고, 오음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거꾸로 쓰면 모호가 되니까 여기다가 옵셋을 이쪽으로 줬다 그래서 옵셋 모형이 된다. 이렇게 5개를 외워주시면 된다고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헷갈리죠. 그러면 이 Z는 R하고 JX가 있으니까 뭡니까? 임피던스 여기 보시면 임피던스형 뭐라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R도 있고 X가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방향성이 없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으니까 무방향성 아닙니까? 그리고 얘가 어느 정도 크니까 중거리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R을 가면 R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R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피던스의 일정각에 대한 크기가 일정치 할 때 여기 임피던스에 대해서 일정각 요 일정각에 대해서 크기가 일정치 이하일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림을 보시면은 자 리액턴스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여기는 R이고 여기는 L이고 X니까 X 성분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X 성분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얘 부분은 이렇게 낮게 씁니다. 왜? 단거리용으로 쓰기 위해서.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얘는 중거리, 얘는 단거리, 얘는 어디형이라고 안 나와있죠? 요게 어느 크기냐에 따라서 단거리도 될 수가 있고 중거리도 될 수도 있으니까 요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차이가 나니까 대신 중요한 건 요게 각도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좀 줄였다 이거죠. 어느 정도 각도 이렇게 내용을 그 다음에 요거의 반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음의 반대. 그러면서 이게 헷갈려지는 겁니다. 모형이. 그럼 요걸 생각하시는 요건데 요거를
원점으로 이동했다. 원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잡은 게 이제 모형이 되는 겁니다. 모형이. 원점을 지나가면 모형에서는. 저도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 보려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잘. 분명히 뭔가 있을 거거든요. 그냥 그거 생각하는 시간에 그냥 외우면 되거든요. 뭐 그걸 알았다고 해서 나한테 크게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해버렸는데 옛날에 이거 좀 알아보려고. 옵셋은 여기 옵셋이 요 가운데서 이렇게 돼 있는 원점을 지나가는데 요걸 좀 더 움직여서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 옵셋을 줬다 이거니까. 그 다음에 쿼드런트는 여기다 이렇게 이걸 주고, 그 다음에 이걸 주고, 이걸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은 잘라내기를 한다 이거죠. 결국은 잘라내기를. 그러면은 다 똑같죠. 근데 모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장거리가 되겠죠.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라 가지고 나가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시차례 해가지고, 모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점차 올라가더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용상의 문제점은 아분가전 직동다타. 아분가전 직동다타. 나왔죠? 6글자. 딱 6글자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8글자. 전력선 반성. 반성을 시킨다고 그랬지, 분명히. 그래가지고 그 방향을 비교해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부 사고 시에는 100% 동작한다. 내부 사고 시에는 뭔가 받아줘야 되니까. 이건 뭐라고? 상시 송출한다. 외부 고장시, 내부 고장시로 되는데 여러분 교재 보시면 외부 고장시, 외부 고장시로 그림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3번 항목이 내부 고장시입니다. 그거 내부, 아니요, 여기 이게 3번 항목이 내부 고장시로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따가 설명 드릴 텐데 3번 항목에 보시면은 3번에 외부 고장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근데 여기 딱 보면 2번도 외부 고장시입니다. 근데 그림은 여기 2번은 외부인데 3번은 내부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입니다, 이게. 오타가 난 겁니다. 이런 오타들도 있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70번 같은 게 2개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편집하면서 다시 밀려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적용시 고려사항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볼까요? 트릭 계정기와 저지 계정이 감도 시간을 협조한다. 탈조시 응동한다. 3단자 방향 비교에서 내부 사고시 고장들을 유출한다. 우선 방식이다. 반성 시간을 제어했다. 요것들은 한번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와닿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컨셉은 뭐다? 아까처럼 상시적으로 뭐 송출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 사고시에 송출하느냐, 그 컨셉, B접점이나 A접점이냐 그 컨셉만 가지고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반성 전류도 보니까 PCM이라고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인데 아까 이게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라는 게 디지털 계정기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펄스를 보내준다. 펄스가 뭐죠? 1, 2, 3, 4 이거 이렇게 보내주니까 땅, 따당, 땅, 땅, 땅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펄스를 보내준다 그러죠. 어떤 시그널을 펄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이제 파동에서 파장이 얼마나 되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IT, 로페스 필터, 샘플 홀더, 뭐 멀티플라이 팩서, AD 변하기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계정기 입 FS MAD 연출 입력을 받아서 F 필터링해서 S 샘플링 한 다음에 M 멀티플라이 하고 난 머징을 해가지고 한 다음에 AD 컨버터를 통해서 앞에까지는 아날로그 시그널을 막 받아들여서 양자와 부호와 뭐 해가지고 나눠 놓은 다음에 그 값을 어떻게 디지털로 바꿔주기 위해서 AD 컨버터를 해가지고 그걸 0101로 해가지고 부호화를 해가지고 보내주면 그 다음에 연산을 해가지고 출력을 내보낸다면 된다는 얘기죠. 그 구성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멀리 보내지다 보면 펄스로 땅 0. 펄스가 올라갔다 1이죠. 펄스가 안 들어왔다 0이죠.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이게 뭡니까? 저희가 SO 할 때 땅, 땅, 따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S가 뭐고 O가 뭐고 S가 뭐죠? 이런 것들이 바다 같은 데서도 할 때 바다 같은 거 깃발 가지고 이게 숫자를 이렇게 내고 이렇게 내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보니까 1, 2, 3, 4, 5, 6 포병에서 포 쏠 때도 1, 뭐 4가 이거였나? 뭐 5가 이거고 뭐 8이 이건가요? 8이 이건가 그랬습니다. 딱 보기 8이죠. 이게 8인가 이게 8인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5가 있고 뭐 이렇게 1, 2, 3, 4, 5, 6은 1, 뭐 2, 3, 뭐 4 이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다 까먹었습니다. 옛날에는 알았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제 저도 이제 포병을 나오던가 하나, 둘, 3, 넷, 5, 6, 7, 8, 9. 이건 맨날 외우다 보니까 전화번호 불러줄 때 하나, 둘 이렇게 외우니까 전화번호 맞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게
그게 몸이 익숙해져 있다면 그게 되는데, 그게 편하더라고요. 계속 하다 보니까. 1, 2, 3, 4. 1인지 인지 안 드는데, 하나 하면 확실히 알잖아요. 2, 3, 넷, 5, 6, 7, 8, 9, 0. 많이 하다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렵죠.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가 됐는데, 전화 와가지고 주민번호 동의를 해야 된다고 주민번호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저는 그걸로 가르쳐 준다 보니까 뭐라고요? 지금 아직 계약을 안 했는데, 바빠가지고 그것도 다음 주까지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가장 싼 데를 하느냐, 편하게 조금 비싸도 그냥 신경 안 쓰는데 하느냐, 이거죠. 돈이 있으면 그런 거 신경 쓰고 하나요? 조금이라도 더 싸게 하려고 하니까. 신경을 쓴 것만큼 싸게 갈 수 있다. 여러분들 신경을 쓴 것만큼 점수는 더 올릴 수 있다.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연결해서 노력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좋은 것들 가끔 많이 보내주시죠. 자극 받으시라고 좀 보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뭐 좋은 내용들이 있을 땐 답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반성전료 돼 있고, 모선보까지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모선보는 압류방해 한자인데 여긴 전류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의시지 말라고요. 전압을 먼저 넣으시라고요. 왜냐면 전압 차동 방식이 주보입니다. 나중에 답안지를 쓰실 때도 뭐 3, 4, 5 모선보화 방식의 1단계가 전압 차동 방식입니다. 2단계가 전류 차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압류방해 한자로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왜? 전압이 우선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더라도 이거 다 바꿔서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야지, 제가 얘기 드리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외워주시다 보면 그게 나중에 다른 답안지를 쓸 때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막 바꿔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 흐름을 가지고 얘기하기 쉬우니까. 오늘도 뭐 접시하세요. 그 접시 안 한 데도 많습니다, 영상회로. 그냥 다 똑같이 영상회로, 정상회로, 역상회로 다, 그 네모로 다 그려놨죠? 근데 제가 영상회로 무조건 접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습관이 들어야지만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또 영상 부분을 또 계산할 때 또 편하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 접시가 돼 있었지. 접시가 돼 있으면 뭐라고? 3배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거기다 3할리로 고쳐줄 수도 있고, 그냥 딱 거버리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자기의 프로시저를 만드시란 얘기입니다. 자, 교재로 들어가서 좀 들어가야죠, 이제 내용을. 자, 보시면은 CT 2차측 개방시 현상을 등가 회로와 벡터들을 이용하여 설명하죠.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있는 조건을 다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문제의 조건을 다 쓰라고 해서 막 한 3줄 됐는데 문제 답안지에다 3줄을 다 쓰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명시하는 어떤 키워드의 내용을 써서 그 다음 그 키워드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채점자가 원하는 거는 CT 2차측 개방시 현상이고요. 등가회로고요. 벡터도입니다. 이 3개가. CT 2차측 현상이 뭐냐 이거죠. 그럼 CT가 뭐냐 이거죠. 먼저 CT 2차측 현상이라는 게 CT가 뭐냐 이거죠. 그 CT라는 거는 CT 2차측 전류를 발생시켜서 고장 전류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감지하기 목적으로 변성기다 이거죠. 변성기. 전류를 변성기하다. 이 변류기는 뭔가 들어오면 나가는데 여기 권수비 N에 의해서 전달하게끔 되는데 I1하고 I2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 I1하고 I2는 N배지만 V1하고 V2는 N분의 1배다. 반비례 관계가 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됐죠. N1은 이렇게 되는데 뭐라고요? I는 전부 다 반대다. 제가 여기다 1을 썼는데 여기는 I2로 돼 있었죠. I2가 0이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면은 V2도 0이 되죠. 그럼 여기가 어느 정도 커지니까 이거는 큰 무한대 값이 나올 거란 얘기죠. 비율로 봤을 때는. 비율이 걸리니까. 자, CT2차를 여기도 보시면 나왔죠. 1차식에서 2차 개방식 A는 이건데 V2는 뭐라고요? I2분의 I1의 V1이 된데 이 I2가 0이 되니까 이 I1분의 V1에서 얘가 자동적으로 무한대가 돼버린다. 예? 아까는 제가 여기다 0을 넣어가지고 요거분에 이게 전체가 무한대라고 설명드렸는데 그거는 이 수식을 만들기 전에 개념으로 그냥 이게 반대가 되니까 뭔가 커질 거라는 그런 그 감을 씹어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답안지에 써주실 때는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죠. 증명을 해줘야 되니까.
왜? 밑에가 0이 있으니까 제가 무한대가 된다면서요. 그거를 유추를 시키려고 그냥, 얘가 0이니까 얘도 0 아닙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0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밑에다 갖다 넣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V2가 0이 아니라요. V2가 무한대가 되는데, 제가 여기가 0이니까 얘도 0이 될 거고, 여기에, 이게 커지니까 이게 전체가 커질 겁니다. 라고 했다는 건, 여기에다 넣고, 이 V2를 여기다 넣고, 반대로 하게 되면 얘가 반대가 되면서 V1이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얘가 반대로 넘어가니까. 근데 I2가 0이니까 요 두 개의 값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커진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했던 부분이 앞에서 막 설명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개념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100% 이건데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시지 말고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땐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딱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CT 2차 측을 개방한 상태에서 1차 전류를 송전하면 2차 단자 간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고전압이. 중요한 게 이제 과전압이라고 해요, 지금. 그래서 CT 2차 측 개방은 안 되고 CT는 항상 단락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이제 등가에러고 벡터도를 이용해서 설명하라면서요. 그러니까 등가에러가 나오는 겁니다. 등가에러가 나오는데 여기 P자가 뭐라고요? 프라이머리, S자가 세컨더리고요. B자는 베이스죠. 이건 2차 측 케이블이 되는 거고요. 요건 2차 측 계전기가 되는 거죠. 그럼 계전기 CT 2차 측을 오픈했다는 건 케이블을 가져. 케이블을 여기서 풀르지 않지 않습니까? 저 계전기 쪽으로 갔는데 계전기 쪽에 보시면 CTT, PTT 단자에서 이렇게 뭐 꽂아버리거나 해서 그 계전기 쪽으로 연결되는 그 임피던스가 케이블에 연결되느냐 안 되냐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빠지냐 들어갔냐 그 차이란 얘기죠. 그럼 얘가 전류가 흘러서 이쪽에 전류가 흘러서 이쪽에 양단에 전압에 걸리고 전체 전압에 걸리는데 여기가 없어지니까 여기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요 양단에 걸렸던 요 ES 부분이 똑같이 이쪽에 다 같이 걸려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로 흘렀던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지는데 그때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 이게 작죠. 여자 전류 부분이. 작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많이 흐르다 보니까 여기도 전압이 많이 걸리겠죠. 여기 일단 전류가 많이 흐른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상시 때 뭐 여자 전류는 안 흐르죠? 왜? 2차 측으로 많이 흘러가야 되는데 2차 측으로 안 흘러갔으니까 이쪽으로 다 온 겁니다. 평상시 때 안 오던 놈이 왔으니까 얘한테는 많은 데미지가 먹을 거 아닙니까? 그 평상시 때 조금만큼의 저항은 딱 정의가 돼 있습니다. 전류가 이만큼 들어왔는데 전류가 많이 들어온다는 건 전압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요거는 그냥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RB, XB가 무한대가 된다. 아까 2차 측 계록되면 1차 전류 IP는 계속 흐르고 2차 전류 IS는 없으므로 IP 모두 여자 전류 I가 철심화에 가해 더하기 여자되고 포화에 의한 한도까지 고전압이 유계된다. 그러면은 이게 요 베이스 부분에 비해서 자꾸 커지더라. 등가로 그렸으니까 이제 벡터도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1차 측 전류가 이겁니다. 2차 측 전류가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I라는 전류가 뭐였죠? 여기 여자 전류죠. 여자 전류가 이만큼이 나왔었습니다. 그 여자 전류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C하고 M에 대해서 이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죠. 지금 원래 부분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도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전압이 있고 자석이 있습니다. 근데 자석이 요 그림을 보다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석이. 그럼 여기도 자석이 여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전압이 있고, 여기는 전류에 의한 자석이라는 얘기죠. 자석은. 역기전력 E는 마이너스 LTT분의 D 파이거든요. 파이는 LI입니다. 파이는 LI. 이 자석이라는 부분은요, 전류에서 생기는데 그 전류에서 뭐 인덕턴스하고 곱에 의해서 생긴다는 얘기죠. 인덕턴스는 방해하는 힘이죠. 전류가 흐를 때 전류 주변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그 범위를 인덕턴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미치는데 뭐가 영향을 미치죠? 자석이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이 인덕턴스에서 자석이 영향을 미치다면 파이는 LI입니다. 공식이.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서 지금 이 전류하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전류가 흐르면서 거기서 영향을 미친 데서 자석에 저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기 부분이, 요 뭐 전압에, 여기는 이렇게 났는데, 여기 이제, 여기에 반파마다 이렇게 크게 튀죠? 여기도 이렇게 반파마다 크게 튀죠? 그래서 피크 전압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죠, 그때. 자석이 있고, 정상적인 자석이 있는데 그게 왜 이그러지면서 그때마다 전압이 이렇게 튀더라. 이렇게 되는데 저도 이거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요거는 뭐 어렵지가 않은데. 요 그림들은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전압 같은 이 그림은 많이는 안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하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을 잘 찾아보시는데 전압은 꼭 안 써놨더라. 다른 사람 책들 보니까. 왜? 그 사람들도 그걸 이해하고 썼는지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그거죠. 전류가 있고 전류에 의한 자석 부분에서 뭔가 튀어나오고 있다라는 정도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뭐냐? 2차 개방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열지 마라. 그래서 볼트를 주기적으로 조여줘서 빠지지 않게끔 만들어라. 그리고 끝나고 나면 혹시라도 열게 되면 다시 제대로 체결을 해라. 그래서 가능하면 CT 부분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작업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력계통 보호용 계정기. 전압전류 특성. 보호계정기는 아까 뭐라 했죠? 사고 제거. 그리고 사고 확대 방제. 그러니까 사고가 나와야죠. 보호계정기가 뭐를 한다고요? 사고를 뭔가 대처를 해주는 거라고요. 사고를 제거하고, 그다음 사고를 제거하고 그 사고가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게끔. 그럼 뭡니까? 불을 발생하지 않게끔 하고요. 불 안 나게 하고 불이 번지지 않게끔 하라 이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럼 사고 제거는 뭐죠? 보안의 유지. 그 다음에 사고 확대 방지는 신뢰도 유지.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기본서에 있는 그 내용들을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보호계정기 목적이 두 가지가 그거거든요. 사고를 검출하여 그 영향이 파급되지 않게끔 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거기에 이제 사고 제거, 보안 유지, 사고 확대 방지, 신뢰도 유지해놓고 밑에다 한 줄 딱 써놓으면 전달 효과가 딱 좋죠. 예? 그러니까 눈에 띄는 그런 단어를 이용해가지고 자꾸 이제 노출을 시켜주시라는 얘기예요. 기본서에 있는 부분은. 그게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거 쓰는 것보단 차라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짬뽕해서 쓰면 점수가 더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게 종류가 전류형, 전압형, 방향계정기, 거리계정기가 있다. 요건 이제 나중에 10장에서 다시 배우게 되는데, 전류가 등가하면은 이제 반환시성, 반비례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 내용들 나와 있고, 동작 시간은 IS분의 IP의 알파 마이너스 K 곱하기 베타분의 T, 이런 공식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공식이고요. 요거는 이제 계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반비례한다. 이쪽으로 하는 건 비례한다. 이쪽은 반비례한다. 그래서 한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동작하는 게 반환시, 순시, 정환시도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여기 이런 것들도 그려주시지만 그 옆에 또 그려져 있을 게 반환시가 뭔지, 강반환시가 뭔지, 장반환시가 뭔지, 순시가 뭔지, 정환시가 뭔지, 이런 것들 좀 옆에다 좀 더 하나 더 써주시면 더 좋다는 얘기죠. 실무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요. 비례입니다. X축이 크기 때 Y축도 커지니까 반비례입니다. 반비례인데 어떤 한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동작한다 보니까 이게 반환시가 되는데, 반환시의 기울기는 완만한 겁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강반환시는 기울기가 약간 더 기울어진 겁니다. 초강반환시는 기울기가 더 길어진 겁니다. 이렇게 어떤 기점을, 이게 10배에서 1초라는 기점. 근데 장반환시는 기울기가 비슷한데 한참 시간이 늦게 동작하는. 정환시는 일정된 시간 이후에 동작하는 게 정환시인데, 순시는 그걸 시간을 더 밑에까지 내려주면 짧은 시간 내에 동작하는 게 순시. 이런 컨셉을 가지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TC 커브는 타임 커렌트, TCC 커브라고 얘기합니다. 타임 커렌트 캐릭터리스틱 커브. 여기 나오죠. 반환시, 정환시, 순시 이렇게 나왔죠. 정환시하고 다. 반환시, 정환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부족전압, 과전압, 지락과전. 방향 과전류 계정기는 좀 틀려집니다. 방향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DZ가 있고요. 나중에 보시면은 뒤에 또 나옵니다. DZ는 다이렉트.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다. 다이렉셔널, 디렉셔널. 이렇게 발음이 좀 틀려지겠는데. 그 다음에 S는 쇼트. 그러니까 단락이고요. D가 방향이고, S는 쇼트는 방향이고,
슈트고 단락이고, 그 다음에 R은 릴레이 해가지고 계정기가 되는 겁니다. 디렉셔널 셀렉티브 릴레이, 디렉셔널 그라운드 릴레이. 근데 보통 이제 셀렉티브 그라운드 릴레이 해가지고 SGR이라고 표기를 많이 하죠. 지락 방향 계정기는. DGR하고 SGR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항 접시에 쓰느냐, 비접시에 쓰느냐, 그 차이입니다. 큰 차이는 없거든요. 비접시 부분 좀 더 어려우니까. 방향성 계정은 방향을 본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뭡니까? 전압하고 전류를 같이 봅니다. 여기 전압이고요. 전류가 같이 됐을 때 동작한다. 근데 이건 타입 1, 타입 2, 타입 3를 해가지고 나눠져 있는 건데, 타입 1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오음용처럼. 타입 2는요,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기는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원의 방정식이니까 여기는 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다 똑같겠죠? 원이니까. 이게 타입 2고, 타입 3는 거기서 요게 이렇게 타입 1에서 크게 변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타입 3짜리고, 이건 타입 1짜리고, 타입 2가 없죠. 이걸 두 개를 갑자기 그려놓고 뭐 동작 범위 해놓으니까 헷갈리죠. 아는 사람은 아는데 차라리 세 개를 따로따로 다 그림을 그리든가. 이거는 그냥 어디서 보고 베낀 겁니다. 내용을 안다 그러면은 쪼개서 써줘야 되는데, 뭐 쪼개서 써도 설명이 없으니까 알지를 못하죠. 요건 아까처럼 전력형 같은 건 같이 동작하고, 전압 억제형은 뭐라고요? 비율에 의해서 동작한다고 했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리 계정기. 그림을 한번 보시라고요. 여기 PT, CT 있고 ZF 있죠. 여기 딱 보면 ZF 나왔죠. 뭐라고요? 계정기 설치점에서 고장점까지의 전기적인 거리를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차로 판별하여 동작하는 계정기. 어렵나요? 그림이 있으니까 안 어렵죠. 그림이 없으니까 어렵고요. 제가 맨날 그러면 거리 계정기 나오면 뭐라고요? 계정기 설치점에서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절연조점 나오면 뭐라고요? 피레기의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계정기 설치점에서 사고 지점까지 정기적인 거리를 뭐라고요?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차를 가지고 판별하여 동작하는 계전 방식.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계속 하다 보면 저게 나와집니다. 이게 마인드맵이죠. 뭐가 마인드맵이? 그림이 마인드맵이죠. 저한테 들으면 저게 나옵니다. 정의까지는. 키워드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은 글쎄요. 그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건 제가 아무리 가르쳐 드려도 키워드까지는 반복 학습이 되는데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면요. 3단계는 이해를 좀 하시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쓸 수가 없거든요. 왜?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래서 2단계까지만 제가 추가하고 막 해드리고, 그 다음부터 뭡니까? 3단계 쪽은 그걸 조금씩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하는 건데, 이게 막 병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혼돈이 일어나시는 거죠. 어려우신 거고. 요것도 아까 뭐라고요? R은 I분의 V니까, 여기 CT가 들어가고 PT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PT 부분에 CTB가 나왔다고 얘기해요, 지금. 근데 이게 뭡니까? 이 2차 측 값은 1차 측 값에 요 비율에서 된다. 그러니까 요거죠, 지금. ZS가 ZF보다 클 때는 내부 고장이다. ZP가 여기 했을 때는 외부 고장이다.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내부 고장에만 동작하라는 얘기죠, 지금. 80% 정도에. 80, 150, 225가 나거든. 단거리 이게 돼 있죠? 모형은 어떻게 된다고? 여기를 지나간다고. 원점을 지나간다고요. 임피던스형은 뭐라고? 다 똑같다고요. 방향성이 없다고요. 중거리고. 옵셋 모형은 아까 여기 원점에서 이렇게 연결됐던 부분이 뭐라고요? 중심점이 이동됐다고요. 오음형은 뭐라고요? 여기 모형과 반대로 일정 임피던스에 가게 되라서 여기 직각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딱 그려놓고 여기서 이렇게 딴 부분에서 세타한 만큼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그런 그림들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송전선 보호 방식 하면은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송전선을 하게 되면 또 어려워하시니까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